네, 논준보 연구소의 김성하 소장입니다. 선행연구조사 이쯤 시리즈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선행연구조사의 요령을 조금씩 알아갈수록 뭔가 논문을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될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씩 감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로 선행연구조사를 요령껏 잘 한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논문 쓰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요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첫 단추가 선행연구조사를 얼마나 잘 분석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는 이 동영상을 좀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많은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질적 연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적 연구, 선행 연구를 어떻게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볼 것인가. 자, 질적 연구로 쓰여진 논문들. 그 질적 연구로 쓰여진 논문들의 특징을 제가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질적 연구들은 아무래도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자료가 수집한 자료가 이 숫자가 아니란 말이죠.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뭐 텍스트라든가 자료 자체가 텍스트 또는 뭐 이미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가 아니니까 이 텍스트나 뭐 이미지 이런 것들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될까? 이 고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텍스트로 수집된 자료는 어떤 것들이냐면 주로 이제 그 면접 자료들 있잖아요. 여러분 면접 어떻게 합니까? 뭐 대부분 녹음기 들고 가가지고 녹음하는 거,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면접을 하면서 내가 직접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뭐 기록을 예를 들어서 어떤 종이에다가 했다 이거예요. 뭐 또는 그 면접 대상자한테 좀 적어달라라고 할 때도 있죠. 어쨌거나 녹음하거나 종이로 된 이런 내용들을 다시 우리가 받아 적어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뭐 전사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전사자료 이렇게 많이 이야기들 합니다. 그건 면접이니까 그렇지. 예를 들어서 사례 조사를 한다 이렇게 돼버렸을 때 우리가 이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서 그 사례를 막 조사하고 수집하고 했는데 그것들이 만약에 문서로 되어 있다. 그럼 문서도 종류가 또 두 가지잖아. 하나는 종이 형태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아예 그냥 파일 형태로 되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아니면 실물도 있죠. 실물, 사례도 있죠. 이것들은 우리가 또 나름대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또 전사를 해야죠. 이런 전사 자료들이 텍스트로 많이 이루어져 있다. 이미지 자료는 어떤 겁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미지라고 하면 지도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무슨 작품이 될 수도 있고요. 요즘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포토 보이스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도 있죠. 뭐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사진을 가만히 보면서 이제 연구자가 해석을 해 나가는 이런 포토 보이스. 물론 이제 포토 보이스도 면접하고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보는 경우들이 많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미지뿐만 아니라 요새는 영상도 있어요. 영상, 음성 뭐 이런 것도 있죠. 물론 이제 녹음한 것도 음성으로 들어가기도 하죠. 근데 이제 영상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페이퍼 작업하는 데 있어서 영상은 주로 이미지로 다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미지 안에 포함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진 내용들은 결국에는 이미지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음성도 그렇고 얘네들을 다시 연구자가 전사를 하거나 또는 해석을 해서 결국에는 페이퍼 작업을 위한 텍스트로 다 변환을 하죠.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이 질적 연구의 모든 자료들은 결국에는 텍스트로 변환되어서 들어온다 이거죠. 결국에는 텍스트로 변환돼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텍스트 자료가 질적 연구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분석해야 될 자료의 형태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정말 과언은 아니다. 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적 연구의 분석 기법들도 다양하지만 그 분석 기법들은 결국에는 대다수는 이 텍스트 자료를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여기에 모든 초점이 다 걸려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텍스트를 한번 숫자하고 비교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텍스트하고 숫자하고 똑같은 데이터예요. 텍스트 데이터, 숫자 데이터 똑같은 데이터인데 이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숫자는요. 사칙 연산이 가능해요. 연산이 가능해요. 연산. 가장 기본이 사칙이지만 모든 연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학으로 풀면 되지. 여러분 텍스트 데이터가 연산이 됩니까? 연산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텍스트 데이터는 연산 말고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질적 연구는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면 정답이 나와 있어요. 질적 연구 많이 해보면 알지만 질적 연구는 뭐니 해도 그 어떤 질적 연구다 해도 거의 99%는 결국에는 분류하는 겁니다. 무조건 분류하는 거예요. 이 분류를 할 때 여러분 보세요. 딱 조건이 두 가지예요. 기준이 있다, 기준이 없다. 딱 두 가지. 기준이 있는 경우에 분류 방식에 의한 질적 연구가 있어요. 근데 기준이 없는 방식의 질적 연구도 있어요. 자, 기준이 있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기준을 딱 세워놓고 요 기준에 맞게끔 분류해 나가는 거예요. 요렇게 분류하고 요렇게 분류하고 요렇게 분류하고. 이거 대표적으로 제가 두 유형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면 사례 비교 조사가 있어요. 사례 비교 조사. 여러분들 사례조사라고 말씀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사례조사의 정확한 표현은 사례 비교조사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A라는 사례를 찾아가지고 조사를 한다. 그래서 A라는 사례가 뭐 어쨌다고. 이거는 기준이 없으면 A라는 사례를 설명할 도리가 없어요. 굉장히 주관적인 해석밖에 안 돼.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하나 딱 세워놓고 이 기준에 의해서 이 기준이 어떤 분류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A라는 사례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 파트에서는 A라는 사례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 기준을 정확하게 근거에 의한 기준 제시를 하지 않고서는 A 사례는 분석해봐야 뜬구름 잡는 소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A 사례를 조사하겠다라는 연구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A 사례는 들러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기준이 뭐냐. 근데 그 기준이 뭐냐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준을 어떤 근거로 내세웠냐 이거예요. 누가 그런 기준을 마련했냐 이거. 누가 그런 기준을 타당하다고 하더냐 이거예요.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례조사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준을 근거에 의해서 세우고 A 사례를 대입시켜서 봐라 이 기준에 의하면 A 사례가 이렇게 설명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설명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비교 대상 B 사례를 같이 비교해 주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B라는 것은
결국 목적이 뭡니까? 이 A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한 비교 대상이 아닐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B라는 사례는 A하고는 조금 대조적인 이런 사례를 대비시켜서 같은 기준에 의해서 비교하면서 분석하는 것이 더 효과가 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논문의 이론적 배경은 이 근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기준이 마련되었는가, 이게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기준이 있냐 없냐 이제에서 기준이 있는 경우죠. 또 하나, 자, 인터뷰를 하거나 면접 조사를 했는데, 자, 이 자료들을 이제 분류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할 거냐. 근데 기준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상학에서 반매논 방식이 있죠. 반매논이라는 학자가 제안한 그 기법에 의하면 인터뷰 자료를 분류를 할 때 네 가지로 분류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매논이라는 학자의 논문을 선행 연구를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이 네 가지에 의해서 분류를 하라라고 제안을 했구나. 자, 그러면 우리는 얄짤없이 면접 조사에 의해서 수집된 자료를 결국에는 이렇게 텍스트 형태의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이 네 가지로 분류를 해 내야 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반매논의 기법으로 현상학적 질적 연구를 한 논문을 한 두어 편 정도 찾아보고 진짜 이게 4개로 분류가 되는구나. 이 기준이 있네. 라는 것을 좀 느끼고 내가 만약에 어떤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질적 연구를 하는데 현상학을 하는데 반매논의 방식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너무 얄짤없이 내가 수집한 자료를 분류를 함에 있어서 이 4가지로 분류를 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조금 이제 방향이 잡힌 채로 질적 연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거죠. 자, 참고로 이 기준이 없는 질적 연구. 자, 요거는 제가 요 동영상 다음에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번 시간에 제가 찾고자 하는 선행연구 의도를 아실 테니까 제가 반매논 방식으로 만들어진 걸 한번 찾아보죠. 자, 반매논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많죠? 학위 논문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학위 논문에서 그냥 박사 논문 한번 보죠. 박사 논문 이렇게 하나씩 보면서 자, 반매논의 체험 연구 방법론, 반매논의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방법론을 중심으로 자, 그냥 요걸 봅시다. 반매논의 해석학적 현상학 원문 보기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4가지로 분류를 할까요? 4가지로 분류를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목차를 한번 보면 자, 이 목차에서 보나마나 현상학적 고찰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올 거고 특히 반매논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있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연구 방법 및 절차에서 현상학적 연구 방법에 대한 이해, 현상학적 연구 방법의 개요와 의의, 그 다음에 반매논의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방법론 이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이걸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시리즈 강좌를 기획하고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제가 정말 강조하는 것은 정말 사전 예행 연습 없이 즉흥적으로 논문을 찾아서 그 논문을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연구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보는 이 연구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연구예요.
물론 이제 옛날에 어떻게 우연히 봤을 수도 있는데 기억을 못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 내용 하나도 몰라요. 근데 처음 보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냥 처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 처음 만난 연구인데 그 처음 본 연구를 어떻게 빨리 파악해 나가느냐, 요거를 제가 지금 전문가 입장에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연구가 반매넌 방식으로 썼다고? 그러면 틀림없이 질적 연구인데 현상학적 고찰인데 기준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4개로 분류했을 거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봅시다. 반매넌 28페이지에 있으니까 28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25, 20 보세요. 현상학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죠. 쭉 설명하면서 현상학은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런 기법도 있고 저런 기법도 있고 하다가 반매넌의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방법론 이해. 자, 그러면 현상학적 연구 방법은 반매넌 지오르지, 요거 지오르지. 제가 지오르지라고 계속 발음이 입에 붙어가지고 뭐 저는 지오르지라고 하겠습니다. 지오르기가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지오르지. 요 동영상 이어서는 지오르지 방식을 볼 거거든요. 반캄도 있고 콜라이치도 있고 또 많아요. 여러 학자들이 있는데 오늘은 반매넌. 기준이 있다 없다? 있다. 4가지 기준. 요 쭉 보다 보면 반매넌의 요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4단계 연구 방법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요거는 이제 4가지로 분류한다는 건 아닌데 그냥 연구의 흐름을 한번 확인해보고 들어갑시다. 혹시 반매넌 기법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기왕에 지금 설명하는 김에 한번 설명하면서 뭐 공부하면서 하면 좋죠. 첫째, 자, 요 흐름대로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연구자에게 학문적 관심을 유발했던 상황을 주목하고 그 현상에 대해 현상학적으로 묻는 과정이다. 즉 어떠한 현상이 정말로 어떠했는가에 대한 물음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인간이 경험한 체험에 지속적인 관심을 경주한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죠. 둘째가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셋째가 어디 있는 거야? 둘째가 엄청 많네. 실존적 탐구 단계로서 이 단계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서로 다른 유형의 현상학적 자료와 경험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 뭐 필요하신 분들 읽어보시고. 셋째가 어디 있습니까? 셋째가 어디 갔지? 도식화된 게 있네. 네, 도식화된 게 있네. 도식화된 거를 보면 되겠네. 처음에 체험의 본질에 집중하고 두 번째 경험한 그대로 탐구를 하고 셋째 해석학적 현상학적 반성을 하고 그 다음에 넷째 해석학적 현상학적 글쓰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얻어내는 게 어떤 것이냐, 뭐 중심 의미를 찾고 주제를 찾고 뭐 이런 것들은 모든 질적 연구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인 주제를 찾아내고 이제 근본적 실존재를 찾아가는 거. 이거는 뭐 모든 질적 연구에 특히 현상학적 연구의 근간이 되는 건데 이 4가지를 도출해야 된다라는 게 반매논 방식인데 이 반매논의 결국에는 4가지 관점을 도출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저 밑에 가가지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찾기가 조금 저도 처음 보는 논문이니까 찾기는 힘든 것 같아요. 자, 혹시 표목차 있으려나? 일단 목차를 한번 볼까요? 목차 저 밑에 소개를 하고 요거예요. 요거 연구 결과 나오죠. 자, 보시면 자, 관계, 시간, 공간 여기서는 이제 신체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렇게 4개로 나눈다 이거예요. 4개로. 특히 이제 공간하고 시간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문구가 분명히 이 연구 방법론에 이렇게 4가지로 구해내라 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표가 있나 한번 보면은 봅시다. 여기에서는 없네. 그러면 분명히 저 4개로 분류해 내세요 라고 설명이 나와 있을 텐데 그 설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컨트롤 F키를 눌러 가지고 자, 어디서 찾나? 여기서 찾아볼게요. 자, 공간성. 지금 이게 한글로 나오나?
자 봅시다. 영어로 나왔네. 공간성이라고 제가 한번 쳐볼게요. 공간성, 시간성 이렇게 분류를 해내니까. 자, 공간성. 여기 있네요. 자, 이게 몇 페이지냐면, 요거는 이제 저거네. 국문 초록이네. 자, 그러면 또 20개가 나왔죠? 조금 더 찾아볼게요. 그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게 지금 몇 페이지냐면 96페이지네. 자, 요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있네요. 반면원의 4가지 실존체. 요게 지금 16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요 반면원의 4개의 실존체. 자,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면원의 4개의 실존체. 그러면 반면원 방식에 의한 반면원이라는 사람이 4개의 실존체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라는 소리죠. 요게 이제 반면원에 대한 설명에서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가 조금 이 논문은 설명이 현상학적 고찰 부분에서 있는데 제가 못 찾는 건지 이게 눈에 확 들어와야 됐는데 이 논문을 쓰신 분이 그 부분을 좀 강조를 못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논문 한번 찾아볼게요. 그게 한눈에 딱 들어와야 되거든. 자, 요거 찾아볼게요. 산업재 여성 근로자의 만다라 미술치료 체험 연구인데 반면원의 해석학적 현상학 중심으로. 자, 요 3번에 해당되는 이 논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에서 탁 나와야 되거든. 자, 목차를 한번 보고 자, 이 논문도 뭐 보나 마나 해석학적 현상학적 고찰이 무엇이냐, 반면원 방식이 무엇이냐 설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해석학적 현상학이 뭐냐, 현상학의 개념이 뭐냐, 반면원의 해석학적 현상학이 뭐냐 나와 있잖아요, 설명이. 자, 요거 42페이지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럼 38, 39, 40, 자, 현상학의 개념 나오죠. 그 다음에 41, 그 다음에 반면원의 현상학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이 진짜 4가지로 해석하라고 했는지 한번 보자 이거지. 그러면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에서 이 4가지로 해석하라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연구 절차, 그 다음에 연구 절차는 이제 아까 뭐 4단계를 걸친다 뭐 이런 것들 설명이 나와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시간, 공간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그 설명이 지금 여기에서도 설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봅시다. 자, 여기에서도 결국에는 시간, 공간, 시간, 공간 이렇게 나오는지. 자, 그러면 요 사람도 저 뒷부분에 가면 자, 목차를 보면 시간, 공간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목차에 나오겠지. 봅시다. 여기에서 연구 과정에서 본질적 주제, 고쳐쓰기, 주제 분석, 이거 한번 해볼까요? 103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103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간, 공간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 자, 한번 봅시다. 주제 분석, 본질적 주제, 여기 있죠. 공간성, 신체성, 시간성, 관계성. 자, 4개의 실존재. 결국 이 4개로 분류를 해낼 거란 말이죠. 공간성, 그죠? 본질적 주제가 뭐고, 하위 주제가 뭐냐, 그리고 신체성, 그리고 시간성, 그리고 관계성. 이렇게 4가지로 끌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분류를 하는데, 자,
요 네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반면원의 기법은 어떤 거냐면 자, 시간, 공간, 신체, 관계. 자, 요 네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해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네 가지 실존체다. 자, 요렇게 딱 생각을 해 놓은 상태에서 반면원의 해석학적 현상학으로 질적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네 가지 실존체로 내가 분류를 해내야 된다라는 것을 일단 생각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찾은 그 자료 있잖아요. 어떤 자료입니까? 텍스트 자료지. 텍스트 자료를 처음에 어떻게 돼 있겠어요? 뭐 A라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고 B라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고 C라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고 등등등등. 자, 그러면 얘네들의 이 자료를 여러분이 이제 고민을 하면서 해석을 합니다. 이 해석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주관성, 자의성을 배제시키는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이 있어요. 뭐 괄호치기라든지 뭐 그런 어떤 기법들에 의해서 어쨌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거를 다 배제시키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고민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자,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이 비슷하네요 해서 하나로 묶어요. 그 다음에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비슷하네요 해서 하나로 묶어. 자, 요렇게 묶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묶어낸 것들이 되게 많이 생기겠죠. 이게 하위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하고 얘하고 얘하고가 비슷해. 얘하고 얘하고 얘하고가 비슷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 또 얘하고가 비슷해. 얘네들이 본질적 주제가 되는 거죠. 이 하위 주제와 본질적 주제를 결국 이 네 가지 실존체에 배치를 시켜야 됩니다. 이게 이제 반면원의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가 되는 거죠. 그 우리 이제 조금 전에 그 봤던 그 논문 제가 지금 열어놨는지는 모르겠는데 닫았나? 닫은 것 같기도 하고 다시 한번 볼까요? 제일 마지막에 표가 그렇게 돼 있었죠. 앞에 본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반면원으로 검색을 한번 하셔가지고 찾아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표가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표목차 보면 나올 거란 말이지. 표목차. 자, 그러면 실존체 104페이지 104페이지 들어가 봅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본질적 주제, 하위 주제.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실존체 네 가지죠. 그리고 내가 찾은 본질적 주제의 하위 주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 네 개가 공간성에 해당되는 거고, 얘가 신체성에 해당되는 거고, 얘가 시간성에 해당되는 거고, 얘가 관계성에 해당되는 거고. 물론 이 하위 주제는 어디서 나왔겠어요? A라는 사람의 이런 말, B라는 사람의 이런 말에 얘하고 이 말이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거지. 자, 그러니까 사실 그 질적 연구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피라미드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예요. 자, 이 이제 반면원 방식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어느 반면원의 논문을 봐도 자, 이런 식의 구성을 가진다라는 거. 그거를 모른 채 그냥 내가 반면원의 해석학적 고찰을 해야 된다. 이 뭐 방향 설정이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이 현상학적 고찰을 반면원의 기법으로 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걸 모르면. 그래서 이게 목차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해석학적 또는 현상학 연구에 대한 설명, 이론적 배경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고 방법론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결과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행 연구를 보면서 내가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되게 많아요. 자, 하나씩 하나씩
이런 선행 연구들을 조사해 나가면서 우리가 내 연구 논문은 어떻게 써야 될지 결부시켜보는 자, 그런 시간들을 앞으로 계속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